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8일차 수업이에요, 벌써.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어저께 일요일은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도 아침 일찍 일어난 여러분들을 진짜 응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월요일 굿모닝 행정학은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제도주의를 우리가 어제 일요일 날 진행을 했죠. 공공선택 이론은 신제도주의랑 약간 비슷한 듯 다른 듯 신제도주의 중에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갖는 경제학적 이론입니다. 근데 이 공공선택 이론이 핵심적으로 밝히려고 했던 게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얘는 정말 경제학적인 방법을 시장이 아닌 영역, 행정학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왜 공공부문에서 현재 정부 실패가 등장을 했는지, 정부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경제학적인 진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게 공공선택 이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공선택이론은 정부가 일단 공공재의 공급자고 국민이 공공재의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경쟁을 해야 얘가 누구냐면 여기 정부. 정부가 경쟁을 해야 공공재가 잘 공급될 수가 있는데 공공재의 공급이 너무 독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공재의 공급을 조금 더 경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정보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생산 구조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시민의 선호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오스트롬이 설명했었던 민주행정 패러다임, 주민들의 선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권한을 분산시키고 관할권을 중첩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행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외적인 기구들을 설치하는 다중 공공관료제를 제안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팁브 가설 아시겠지만 vote by fish입니다. 발로 하는 투표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정부를 선택할 때 공공재의 적정한 규모가 결정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들이 들어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팁브 가설의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완전한 정보, 완전한 이동성,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 외부 효과는 원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합니다. 외부 효과의 부존재, 배당 수입에 의한 소득,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을 이사 가도 소득이 늘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고정적인 생산 요소. 생산 요소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산 요소를 뭔가 변화시켜서 생산의 그런 유리함을 차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생산 요소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잘 생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 다양한 국민들을 꼬셔야 하겠죠. 자, 그래서 고정적인 생산 요소의 존재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티브 가설은 굉장히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니스카는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가설, 관료들이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 관료들은 현재 예산의 극대화라는 점, 요걸 목적으로 두고 정치인들은 득표, 내가 선거에서 당선되는 걸 극대화시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들은 좀 효율적인 생산을 표를 의식해서라도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너무 예산을 극대화시켜서 쓸데없는 일들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니스카넨의 사입, 관료들의 사입 추구는 당연히 맞는 표현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덧립이라는 학자는 아시겠지만 이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가 모든 관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하위직 관료들에겐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고위직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싫기 때문에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관청을 형성해서 외부로 이전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피죠. 그래서 관료를 둘로 나누고 고위직과 중하위직을 나누고요. 고위직 관료들은 오히려 관청을 형성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실 이거 말고도요, 뭐 국회의원과 털록의 모형이라든지 우리 뭐 되게 많은 형태의 모형들이 있는데 이런 모형들 중에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건 지금 보시는 티브 가살, 그다음 니스카넨 덧입이 이렇게이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내용 나와 있죠. 정부 실패의 원인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거, 시장 실패를 우려한다는 거, 그리고 보수적인 접근이어서 뭔가 형평적인 개인의 기득권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주장들은 나타나지 않다는 거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요거죠. 현실의 적합성이 부족하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지방직 구급에 출제가 되었던 공공선택 이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회의 시장이 아닌 영역, 비시장적인 영역에도 경제학적 방식을 적용하고요.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적인 행정 구현에도 분명히 의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죠.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공공재 공급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공공재 공급 방식을 약간 경쟁적으로 시장처럼 만들다라고 주장을 하죠. 3번 맞는 선지고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자, 2016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피부 가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voting by feet. 내가 발로 뛰는 투표고요. 내가 다른 지방정부로 이동해서 지방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로 이루어지는 이론입니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하고 있고요. 분권화된 체제, 그래서 다양한 공급자인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원은 소비세가 되면 안 되고요. 그 지역민들에게 걷는 세금, 그래서 지방의 재산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틀렸고요. 모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는 그 지역의 주민만 누려야 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3번입니다. 공공선택 이론 중에 티브 가설은 이번에 출제가 됐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전제 조건을 물어보기 때문에 전제 조건에 대한 원리, 의미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굿모닝 행정학 우리 오늘 8일차 월요일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잘 보내시고요. 일주일 정말 기분 좋게 보냅시다. 오케이?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